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은 혼술 1월 9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 이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됐죠. 2번 발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지금도 일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없는 이 공수처가 발부받은 것이 적법한가, 그리고 보통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런 영장 청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7번 전부 다 했는데 갑자기 왜 서부지방법원에 했는가? 거기에 좌파 판사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발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좀 충격적인 지금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영장이 정말 효력이 있는 건지까지 따져봐야 될 사안인데, 뭐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소위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니까 이걸 좌파 판사들이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서 발부받았다. 2번이나 지금 발부받았다.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제가 의혹이라고 일단 말씀드리지만은 팩트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법원 행정처 그리고 공수처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충분히 그런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먼저 신청을 했다가 청구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좌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다는 그런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된 적이 있느냐는 이 국회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답변이 어렵다. 그러니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 적이 있느냐, 양쪽에 물은 거죠. 국회의원실에서. 그러면은 공수처든 법원 행정처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청구를 한 적이 있다. 공수처는 없다, 없다면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법원 행정처도 청구가 왔었다, 안 왔었다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두 기관이 공통적으로 답변이 어렵다. 자, 이것은 사실상 청구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TV조선이 조금 전에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법원 행정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을 하죠. 대법원 산하의 법원 행정처인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 자, 수사 중인 사안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없는 것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가 왔었다고 하면 왔다고 하면 되고 안 왔다면 안 왔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TV조선 통화에서 아니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으면, 그 관할 법원인데 없으면 없다고 명확하게 대답하면 되는 사안이다. 이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피하는 것은 의혹이 더 증폭된다. 청구한 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퇴짜 맞고 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공수처도 조금 전에 이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 법원 행정처고 공수처, 이 영장을 청구를 했던 공수처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질문은 이겁니다. 윤 대통령에 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청구 건수, 발부, 기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수, 지금 확인된 거 2번 했다는 거죠. 1차, 2차 공수처가 전부 다 서부지방법원에 한 거다. 그런데 발부 2번 됐죠. 기각 여부,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으면은 기각 여부까지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공수처가 얼버무립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 관련법 등에 의해 답변 드리기 어려움이 있다. 관련법 등에 의해서 공수처법 7조 처장의 직무와 권한 뭐 이런 조항, 그리고 정보공개법 9조 보면은
이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들어가지고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개 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뭘 그렇게 현저히 곤란하게 하죠. 아마도 이 변칙 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했다가 서부지방법원에 했기 때문에 이 효력에 대해서 특히 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기각당했는데 그걸 다시 좌파판사들이 있는 곳에 해서 발부를 받았다. 그러면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변칙적으로 영장을 이렇게 한 군데 가가지고 기각된 것을 숨기고 좌파 판사들이 있는 데 가서 발부를 받았고 거기다가 그 신청을 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자, 그 상황이 되면은 이 지금도 뭐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 뭐 영장 집행 가지고 한남동 주변이 이 지금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이 영장 사실상 효력 없는 겁니다. 효력 없는 영장 가지고 이 소동을 피우고 있다는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공수처가 기본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이것이 의문스럽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점 이것을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해주면서 이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군사상 직무상 기밀이 있는 것은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지 수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장에다가 110조와 111조는 적용을 안 한다.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영장을 발부를 해준 점,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간명한 사실관계다.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 말만 하면 그건 이야기하면 된다. 그걸 왜 이야기 안 하느냐 이거죠. 했으니까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다가 보니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체포, 소위 말하는 체포, 수색, 용산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지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이 판단을 했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그 영장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각을 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 포기를 하든지 더 보강을 해서 뭐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해야 되는데 공수처법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이 특수한 경우에 그 거주지 그러니까는 수색 대상이 지금 용산 한남동이 서부지방법원이니까 그쪽으로 할 수 있다고 됐는데 그 극히 예외 조항을 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주지가 그쪽이라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공수처가 그런데 실제로는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했다가 기각당해서 이쪽에 한 거라면은 그 논리도 깨져버리는 거죠. 그냥 거기가 좌파가 많아서 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상당히 수상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이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이죠. 거기 출신이고 이것은 우리법연구회의 같은 계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던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이 됐죠. 정계선이고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하고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한 오동훈은 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로서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수상한 밀월 관계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계선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했던 같은 좌파 판사 모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마은혁.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이 됐지만은 보류가 돼 있는 마은혁은 과거에 뭐 막스 레닌주의까지 심취를 했다고 알려진 좌파 판사죠. 그 판사들이 있는데 신청을 했고 거기다가 이 청구를 하는 것도 12월 29일 그 무한 여객기 참사가 난 그날 자정에 서둘러 신청을 했다. 자, 그것은 아마 담당 영장 판사를 또 선별을 한 것이다. 그 영장 판사가 바로 이순형 이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다 그쪽 좌파 판사 모임 사람들이죠. 그쪽에서 결국은 거기서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엉터리 같은 영장을 발부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발부를 받았는데 두 번째 발부를 받은 것은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첫 번째는 유효기간, 수색 체포 유효기간이 7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딱 그것을 대해서 이제 밝혔는데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며칠짜리인지 공개도 안 합니다. 공개도 안 하고 심지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2명의 영장판사가 있는데 이순영하고 신한미 판사가 있는데 누가 심사를 했는지도 아예 심사를 해서 좀 발부를 했는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미스터리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특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이게 퇴짜를 맞은 영장을 다시 좌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청구를 해서 2번이나 발부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이것은 영장의 효력은 물론이고 공수처 이 정도 되면 정말 해체를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용산 그 한남동 간저에 대해서 뭐 오늘 뭐 하는지 내일 하는지 뭐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동력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결과가 됩니다. 지금 이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